안녕하세요, DC바이크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크랭크와 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의 부속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체인릴을 교체를 한다거나, 체인링을 교체한다거나 비비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내 자전거에 어떤 비비가 사용되고 어떤 규격인지 이런 걸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비비의 타입을 보면 가장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거, 요게 이 모양이 사각형으로 이쪽 부분이 돼 있어서 사각 비비, 흔히 말하는 사각 비비. 그리고 지금 많이는 쓰진 않는데요. 이 사각 비비보다 결속력, 구름성에 대한 크랭크가 결합됐을 때 결속력을 좋게 했던 이 심전달이 좋은 이 옥타 비비. 이거는 시마노에서 개발한 모델이고, 시마노에 특허가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 슬램 제품에도 있고 트루바티브라는 제품에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빨에 숫자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 모델은 근데 사각 비비에서 그 흰 구름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 이 모델은 이런 외장형 비비, 아웃보더 비비라고 하죠. 외장형 비비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장이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비비에 이런 모델을 카트리지 타입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이 스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마디로 베어링이 있고, 그거를 자전거 비비 쉘에다가 이 모델들을 결합했는데요. 지금은 그 모델들이 외부의 물이라든가 이런 침투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베어링은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예 밀봉을 해서 결합이 돼 있어요. 실제 크랭크, 자전거 프레임에 비비 쉘에다가 이 결합을 해서 나사산으로 결합을 끼고, 좌우에서 조여서 그냥 결합 상태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 비비 베어링이 깨지면 그냥 이 통째로 그냥 교체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핀들 축이 있고, 그 테두리의 이 안쪽에 베어링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비비 페달링을 할 때 이 안쪽에 이 베어링이 파손되는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이 옥타링크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스핀들은 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핀들 중앙 축은 큰데 베어링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한정된 공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옥타비비는 힘 전달은 좋지만 베어링이 빨리 깨져서 지금은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한 모델이 이렇게, 실제 요 안쪽 부분은 크게 효용도 있는 모델은 아니고요. 실제 스핀들은 키우고 베어링도 외장으로 베어링을, 축의 외장은 바깥쪽, 비비 쉘의 바깥쪽으로 베어링을 빼서 비비가 이 베어링이 굉장히 크게, 한마디로 구름성도 좋고 힘 전달력도 좋고, 그다음에 베어링의 내구성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모델을 현재는 외장형 비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모델이지만 카본 자전거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사산이 이 모델들은 나사산이 있어서 나사산으로 연결하는 모델인데, 카본 자전거에는 보통 이런 나사산을 내기가 힘드니까 프레스핏, 좌우에서 그냥 압축기로 그냥 끼워서 하는 이런 방식의 프레스핏 비비도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런 모델들을 많이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각 비비 교체도 가장 많이 잦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보급형 모델들은 대부분 이런 사각 비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사각 비비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사각형의, 크랭크랑 비비는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꼽혀서, 한마디로 결속이 여기에다가 볼트로 조이면, 좌우에서 조이면 비비가 여기에 꼽혀서 크랭크가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때는 카트리지를 변경만 하면은 간단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공구가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아웃보드 비비와 그 다음에 이런 사각 비비와 공구가 완전히 이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공구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각 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랭크가 사각형이 이렇게 꼽혀 있을 때 이 크랭크가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조상으로는 이런 크랭크 공구를 여기에 결합하고 이 축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이 공구를 돌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서 비비의 안쪽 축을 밀어내고 얘는 잡아당기고 밀고, 그러면서 분리가 되는 거죠. 얘를 밀어내고 크랭크를 잡아 빼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 모델은 말 그대로 이런 전용 공구도 필요하고, 또 비비를 빼낼 때는 또 이런 공구가 이렇게 이빨을 맞춰서 쓰는 공구가 또 이렇게 전용 공구가 또 다르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보더 비비는 내구성도 좋지만 굉장히 공구가 사용도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스핀들이 아예 이제 이 체인이 크랭크에 아예 결합이 돼 있어서 그냥 끼고 측면에서 이런 결합용 볼트를 그냥 조여만 놓고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속이. 근데 이제 이 이제 빼낼 때는 뭐 공구가 이런 공구가 필요한데, 보통 비비 공구는 이런 식으로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구는 그냥 이 볼트를 그냥 손으로 풀립니다. 이 부분은 손으로 풀려서 이 볼트를 빼내고 반대쪽 크랭크에 있는 이 육각 렌치 크랭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육각 볼트를 풀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비비도 크랭크를 분리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이 비비 같은 경우나 크랭크는 이제 내 비비가 어떤 타입이냐, 크랭크가 겉에서 봤을 때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 이 비비를 선택하고 어떤 비비를 써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런 비비를 내가 이런 외장형 비비로 바꾼다면은, 이런 사각 비비 크랭크를 썼다면은 이렇게 아웃보더형 비비를 크랭크를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비비만 하나 바꾸고 크랭크만 하나 바꾸고 이런 거는 확실히 이 타입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비를 선택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이 이 길이입니다.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게 자전거 그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비비 쉘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레임을 말하는 거죠. 비비 쉘이 보통 시마노 계열의 사각 비비는 다 68mm예요. 그 자전거들이 대부분 다 이게 통이 68mm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통이 68mm로 맞춰져 있고, 이제 보통 이런 거를 뭐 잉글리시 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또 이탈리안 타입은 요거보다 좀 길어요. 말 그대로 이탈리아 자전거들이 이제 길게,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자전거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라서 이 비비도 꼭 비비 쉘의 길이,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크랭크를 여기다 이제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축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 스핀들의 길이. 이 모델은 보시면 117.5mm죠. 좌우의 끝이 이 길이를 뜻합니다. 여기 68이라는 거는 요 비비 쉘의 크기. 그 다음에 뭐 BC 1.37 24는 이 나사산, 스피치와 이 나사산의 개수, 이 부분을 표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좌우 LR 좌우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제 이 축이 기존 축이랑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 축이 한마디로 지금 118mm인데 기존 게 예를 들어서 120mm면은 당연히 안쪽으로 이 체인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체인을 옮겨주는 디레일러라는
부속이 있죠. 디레일러가 위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디레일러의 사소한 미세한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사실 어떤 이제 크랭크 체인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프레임에 맞닿는 경우도 있고요. 프레임의 구조에 따라서 이 프레임에 닿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디레일러의 위치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꼭 이 비비를 교체하셔야 될 때는 이 비비의 축의 이 길이를 꼭 확인하셔서 그 사이즈에 맞는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사각 비비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이런 아웃보더 비비는 그거를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아웃보더 비비에서는 좌우축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이 통은 뭐 사실상 큰 뭐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 정도만 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 이런 스페이서가 있어서 이 이제 체인이를 넣었을 때 이 좌우의 거리는 이 스페이서로 보통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가 아예 이거는 이제 베어링이 일반적인 비비들은 대부분 이제 스테인리스 베어링을 사용하는데요. 이 비비는 이제 겉으로 이제 확인은 되지 않지만 그 세라믹 베어링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세라믹 베어링 이제 비비를 보통 교체하실 때 보시면 그냥 이런 부분이 중앙 부분이 없이 아예 요 요렇게만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어차피 통로는 비비실에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개만 있어도 크랭크를 결합하는데 실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비비에 따라서 외장형 비비들은 길이도 틀리죠.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속은 없는 상태에서도 뭐 당연히 결속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웃보더 비비도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시마노에서 나오는 모델도 비비의 외장 부분을 크기를 다르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답터를 사용해서 이 비비 공구에 이런 아답터를 결속을 합니다. 결속을 해서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집어넣는. 이거는 또 MTB와 로드를 구분해 놨어요. 이 크기가 미세하게 또 차이가 나서 내 비비가 특히나 시마노 계열의 아웃보더 비비다 이러면은 이 비비의 모델명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그 프레스핏 비비라든가 또 어떤 BSA 어떤 그 외장형 비비를 쓰는 회사 중에서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따라서 이 나사산의 규격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외장의 비비라든가 이 이빨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레스핏 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핀들 보통 이제 시마노는 이제 24mm로 고정이 돼 있지만 또 이제 이탈리아 회사 제품들은 뭐 24mm가 아닌 30mm 모델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요새는 최근에는 또 이 30mm 이 스핀들에도 아답터를 사용해서 30mm 이런 비비용 모델에도 이런 24mm 스핀들을 사용할 수 있게 아답터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비비가 너무나 많은 비비가 최근에는 나오고요. 회사별로 자전거 회사별로 자기네 비비가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비비가 프레스핏 비비는 또 특히나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핏 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계열에 정말 이제 맞는 딱 그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까지는 이제 처음에 이 비비를 선택하실 때 사실상 좀 감안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카트리지 방식의 사각 비비, 이런 외장형 아웃보더 비비, 요 두 가지 종류 정도에서 보통 대부분 이제 종류가 선택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뭐 딴 비비의 이제 베어링의 종류 정도, 스테인리스 베어링이냐 아니면 이런 세라믹 비비 베어링이냐. 세라믹 베어링은 이제 구름성들이 확실히 마찰력이 낮기 때문에 실제 이제 베어링이 돌아갔을 때 이제 크랭크가 축이 돌아갈 때 마찰이 적기 때문에 구름성이 좀 좋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크랭크와 비비는 어차피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뭐 추가적인 자전거에 따른 어떤 모델이 사용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비비와 크랭크를 교체를 할 때 보통 페달링을 해보셨을 때 그 느낌을 알게 됩니다. 뚝뚝뚝뚝 힘을 주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오르막길이라든가 힘을 강하게 줬을 때 뚝뚝뚝뚝 이런 소리가 나면 보통은 이 나사산이 느슨해졌다든가 이제 결속이 돼 있는 이 나사산이 느슨해졌다거나 이 베어링이 보이진 않지만 베어링이 파손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소음은. 그래서 그럴 때 보통 베어링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뭐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어링의 구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라믹 베어링, 기존 베어링 말고 세라믹 베어링을 사용하는 비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마모도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사각 비비 모델들은 보급형 자전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체인링을 하나씩 교체는 힘들고요. 대부분 이렇게 통째로 교체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외장형 아웃보더 비비에 사용되는 모델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낱장 분리가 가능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낱장 바꿀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제작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체인링 교체 시기는 그냥 뭐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다음에 부하가 얼마나 많이 걸리냐 뭐 1단을 쓰냐 2단을 쓰냐 3단을 쓰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교체 주기가 체인을 2번 갈면 뒤에 스프라켓을 1번 체인을 그 다음에 4번을 가면 스프라켓이 2번이 되겠죠. 그럼 스프라켓이 2번 교체 시기에 이 체인일도 같이 교체를 하는 요 정도의 주기를 보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참고 사항이고요. 그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니까 참고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비와 크랭크의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